딩동. 전자출문 소리가 울리자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에 들어섰어요. 시청 7급 공무원인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일상의 반복. 휴. 민수는 정장 넥타이를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니 온몸이 나른했어요. 안정적이지만 재미없는 일상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형은 언제 들어오실까? 벽시계를 바라보니 저녁 7시였어요. 형 대수는 아직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과 단둘이 살아온 지 벌써 15년. 그때 민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민수야, 걱정하지 마. 형이 다 책임질게. 그날 형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겨우 20살이던 대수가 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민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이 민수의 학비를 위해서였어요. 고마워, 형.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왠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 그리고 조금의 부담감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형이 택배 기사가 된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아, 소영이한테 연락해야지.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여자친구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만날까?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응, 카페에서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민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소영과 사귄 지 1년, 그녀는 민수에게 소중한 존재였어요. 명문대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인 소영은 착하고 똑똑했어요. 집안도 괜찮고 외모도 예뻤어요. 이번에 프로포즈하면 좋겠는데. 민수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의 예쁜 여자친구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형의 직업이었어요. 택배 기사라고 말하기가.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영의 부모님은 교육열이 높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변호사. 이런 집안에서 택배 기사인 형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물류 쪽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애매하게 둘러댔지만 언젠가는 정확히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두려웠어요. 아, 답답해.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형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랬으니까요. 으르르르.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형이 돌아온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며 지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들어왔니? 네, 형. 민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대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파란색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역력했어요. 오늘 힘들었어. 괜찮아. 요즘 택배 물량이 많아서 바쁘긴 해. 대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형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게 형의 성격이었어요. 씻고 와. 저녁 시켜놨어. 고마워. 대수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민수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형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고객들한테도 친절하고 성실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걸 봐주지 않아요. 택배 기사라는 직업만 보고 판단해요. 정말 불공평해.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형이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이런 자신의 마음이 형에게 들킬까봐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20분 후 대수가 깔끔하게 씻고 나왔어요. 평상복을 입으니 훨씬 나아 보였어요. 배고프다. 뭐 시켰어? 중국집에서 탕수육이랑 짜장면. 좋아. 형제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대수는 맛있게 먹었지만 민수는 젓가락질이 느렸어요. 무슨 고민 있어? 대수가 물었어요. 형은 언제나 민수의 기분을 잘 알아챘어요. 아니에요. 그냥 민수는 말을 흐렸어요. 정말로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소영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형의 직업 때문에 걱정된다는 것.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자친구 때문이야? 대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만 봐도 알겠다. 소영이지. 요즘 자주 나가더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생각하고 있어. 아직은 모르겠어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하지만 형 앞에서는 선뜻 말하기 어려웠어요. 좋은 사람이면 결혼해. 형이 응원할게. 대수의 따뜻한 말에 민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형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뭘?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어? 대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지?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소영과 결혼하려면 언젠가는 상견례를 해야 해요. 그때 형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택배 기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못하겠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영의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해요. 실망할 거예요. 그럼 결혼도 틀어질 수도 있어요. 형한테 미안하지만 민수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형의 직업을 숨기거나 포장해야겠어요. 물론 영원히 숨길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요. 다음 방에서는 대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생의 고민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상견례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안해, 민수야. 대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동생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자신 때문에 민수의 인생이 꼬이는 것만은 막아야 해요.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대수도 나름의 결심을 했어요. 민수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설령 자신이 상처받더라도요. 이렇게 형제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걱정을 하며 밤을 보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같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며칠 후 민수는 소영을 만났어요. 한강 공원 카페에서였어요. 민수야,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응,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민수도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소영아, 할 말이 있어. 나도 있어. 너부터 해.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순간 소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로? 응, 진심이야. 민수는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 소영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부모님께 소개해도 될까? 당연하지. 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어요. 형을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한 걱정이요. 그런데 민수야, 형부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갑자기 소영이 물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물류업 쪽이야. 물류업. 구체적으로는? 소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그냥 배송 관련 일이야. 민수는 최대한 애매하게 답했어요. 다행히 소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 시간 되시는지 물어볼게. 그래. 나도 형한테 말해볼게. 민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집에 돌아간 민수는 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소영이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축하해. 대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상견례 하게 될 것 같은데 형도 참석해야죠. 당연하지. 내가 형인데. 그런데 형. 민수는 말을 망설였어요. 왜? 무슨 말이야? 그날 정장 좀 입고 와 주실 수 있을까요? 대수는 민수의 진심을 알아챘어요. 동생이 자신의 평소 모습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요.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정장 입고 갈게. 감사합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장을 입는다고 해서 형의 직업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민수의 고민은 계속되었어요. 반면 대수는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수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동생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참을 거예요. 동생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일주일 후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소영의 부모님이 추천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민수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어요. 너무 긴장됐거든요. 형, 그날 꼭 일찍 마치고 와주세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대수는 동생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정장을 입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자신은 여전히 택배 기사일 텐데요. 그래도 민수를 위해서 대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생의 결혼을 성사시키겠다고요. 상견례 전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잘 될 거야. 분명히 잘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옆방에서는 대수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었어요. 내일 실수하면 안 돼. 대수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동생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날이니까요. 이렇게 형제는 각자의 방에서 걱정하며 새벽을 맞았어요. 과연 내일의 상견례는 어떻게 될까요? 민수의 걱정이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까요? 운명의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민수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다듬었어요. 완벽해야 했어요. 소영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줘야 했어요. 민수야, 아침 먹어. 대수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네, 지금 갈게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대수는 이미 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파란색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형, 오늘 정말 일찍 마치고 와주세요. 민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형은 일하러 가고.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대수가 집을 나선 후 민수는 혼자 남았어요.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진정해, 민수야. 스스로를 달래며 물을 마셨어요. 오늘만 잘 넘기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한편 대수는 트럭을 몰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동생의 인생이 걸린 날이거든요. 실수하면 안 돼. 대수는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찍 마치고 집에 가야 해요. 정장으로 갈아입고 깔끔하게 준비해서 상견례에 참석해야 해요. 민수만 행복하면 돼.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하지만 대수는 몰랐어요. 오늘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들이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시계는 어김없이 흘러갔어요. 상견례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과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까요? 오후 2시, 대수는 평소처럼 배송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히 일찍 마쳐야 했거든요. 동생의 상견례가 6시였으니까요. 4시까지만 마치면 돼. 대수는 속도를 높였어요. 평소보다 빠르게 배송지를 돌았어요. 그런데 오후 2시 30분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기사님, 큰일 났어요. 박할머니의 급한 목소리였어요. 대수의 단골 고객 중 한 분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우리 손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약이 떨어져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수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민수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에요. 잠깐 망설였어요. 기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데가 없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대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트럭의 방향을 돌렸어요. 민수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0분 후 박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12살 손자가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119에 신고하셨어요? 네, 했는데 아직 안 와요. 할머니는 손자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어요. 대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당뇨 환자인 손자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어요. 할머니, 설탕물 좀 다 주세요. 빨리요. 대수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약했어요. 의식도 희미했어요.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설탕물을 가져왔어요. 대수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먹였어요. 천천히, 천천히 마셔. 몇 분 후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어요. 할머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안았어요.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당뇨, 환자 혈당 급강하입니다. 설탕물로 응급처치했어요. 대수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잘하셨네요.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구급대원이 고마워했어요.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대수도 함께 갔어요. 할머니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기사님.
할머니는 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됐을지. 괜찮으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대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5시였어요. 상견례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큰일 났다. 대수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미안해. 응급 상황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형, 뭔 소리예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미안해. 할머니 손자가 쓰러져서. 형, 제발 빨리 와요. 그리고 꼭 정장 입고 와요. 민수는 다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대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들를 시간이 없었어요. 택배 유니폼을 입은 채로 가야 했어요. 민수한테 미안하지만 대수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한편 민수는 이미 식당에 도착해 있었어요. 소영과 그 부모님도 함께였어요. 고급 한정식 집의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형부는 언제 오시나요? 소영의 아버지 이 교수가 물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조금 늦으실 것 같다고 연락 왔어요. 민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형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왜 늦는 거야? 무슨 일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소영의 어머니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물류업 관련 일이요. 민수는 또다시 애매하게 답했어요. 물류업이라. 요즘 잘 되는 분야죠. 이 교수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안도했어요. 다행히 좋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당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형이? 잠시 후 개별룸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택배 유니폼을 입은 대수가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대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소영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대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대수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지배했어요. 이 교수는 대수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택배 유니폼, 작업화, 약간 지친 얼굴.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김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실례지만 지금 일하시다가 오신 건가요? 이 교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생겨서 늦었습니다. 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응급 상황이요? 김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당뇨 환자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대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영의 부모님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이 교수가 민수를 불렀어요. 형분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뭔가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택배 기사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이 교수와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택배 기사요? 이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어요. 그럼 지금 그 유니폼을 입고 일하시다가 바로 오신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가 얼마나 당황할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김 변호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그런 차림으로 오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우리를 우습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수는 해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하지만 이 교수는 화가 난 상태였어요. 진정하라고, 소영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상견례에 택배복 입고 오는 게. 소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 민수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대수를 바라봤어요. 제가 분명히 정장 입고 오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대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동생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이 교수와 김 변호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를 결정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죄송하지만 이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소영이 놀라며 말렸어요.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대화를 계속할 수 없겠네요. 이 교수는 단호했어요. 김 변호사도 따라 일어섰어요. 소영아, 우리 먼저 나가자. 어머니. 소영은 민수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나갈 수밖에요. 민수야, 미안해. 소영은 작게 말하고 부모님을 따라 나갔어요. 방에는 민수와 대수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형, 이게 뭐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해서 저를 망신시키세요? 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형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자기 편한 대로만 하고 남 생각은 안 하고. 민수야, 저 정말 소영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형 때문에 다 틀어져 버렸잖아요. 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의 분노가 정당했기 때문이에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형, 앞으로 제 일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야, 저는 저대로 살 테니까 형도 형대로 사세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 버렸어요. 대수는 혼자 남은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동생의 분노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자신이 이기적이었을까요? 정말 동생의 인생을 망쳐버린 걸까요? 하지만 박할머니의 손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대수가 가진 신념이었어요. 웨이터님, 웨이터가 들어왔어요. 계산하시겠습니까? 네. 대수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트럭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생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어요. 민수가 얼마나 화났을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집에 가야 해요. 대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한편 민수는 집에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장났어요. 소영과의 결혼도, 행복한 미래도 다 형 때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민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1년 동안 정들었던 소영을 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형이라는 게 더욱 괴로웠어요. 사랑하는 형이지만 지금은 원망스러웠어요. 밤 11시쯤 대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수는 민수 방 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두 형제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각자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출근했어요. 형과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대수도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집 안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이렇게 형제 사이에 깊은 골이 파이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민수야, 괜찮아? 동료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민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어요. 소영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만나겠어요? 그리고 소영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민수와의 결혼을 반대할 거예요. 다 망했어. 민수는 중얼거렸어요. 한편 대수는 평소처럼 배송 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동생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게 괴로웠어요.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단골 고객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대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동생의 행복을 위해 한 일인데 오히려 망쳐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대수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밥 같이 먹을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문자를 보고도 무시했어요. 아직 형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어도 민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술을 마셨어요. 야, 민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그냥 집안일이야. 민수는 술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간 건 밤 12시였어요. 대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형, 그냥 놔두세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대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민수는 소영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 부모님이 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절망감이 깊어져만 갔어요. 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과의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동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두 형제는 점점 지쳐갔어요. 과연 이 갈등이 언제 해결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형제 모두 상처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였기에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형제 사이의 냉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2주가 지나도록 민수와 대수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아침에 스쳐 지나가며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남이 된 것 같았어요. 민수는 매일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소영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상견례 날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말을 걸기 어려워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민수야, 점심 같이 먹을까? 동료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난 여기서 먹을게. 민수는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어요. 요즘 들어 식욕이 없었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어요. 민수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휴대폰을 켜서 소영의 번호를 바라봤어요. 연락해볼까?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가 포기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소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점심시간을 보냈어요. 한편 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배송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고객들에게 택배를 전달할 때마다 억지로 웃었어요. 기사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단골 고객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대수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눈치를 챘어요. 뭔가 걱정이 있으시구나. 혹시 가족 일인가요? 대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조금. 동생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이고, 그래요? 형제끼리 왜요? 제가 실수를 해서요. 대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할머니는 대수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기사님 같은 좋은 분이 무슨 실수를 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대수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다시 차가운 침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역시나 조용했어요. 민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대수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예전에는 형제가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그리웠어요. 밤 10시쯤 민수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요즘 민수는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민수야. 대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3개 닫혔어요. 대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음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영아,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사과할게. 한참을 기다린 후 답장이 왔어요. 카페에서 짧게만. 민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소영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야기해보면 오해가 풀릴지도 몰라요. 약속 시간까지 민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점검했어요.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됐어요. 민수는 카페로 향했어요. 소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소영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앉아. 소영의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소영아, 그때 일 정말 미안해. 형한테도 단단히 말했어. 민수는 급하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우리 헤어지자. 첫 마디부터 이별 통보였어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소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형 때문이야? 내가 사과할게. 형한테도 정말 화났어. 이건 형 문제가 아니야. 소영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수, 너의 문제야. 내 문제.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는 형을 부끄러워하잖아. 소영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가족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 소영아, 처음부터 형분 직업을 제대로 말하지도 않았잖아.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물류업이라고 둘러댔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 소영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미 다른 사람을 소개받기로 했어. 소영아, 제발. 민수는 애원했어요. 우리 1년 동안 사귀지 않았어. 그게 다 가짜였어. 즐거웠어.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해, 민수야. 행복해.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가 버렸어요. 민수는 혼자 남은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1년 동안 사랑했던 소영과의 이별, 꿈꿔왔던 결혼도 모두 물거품이 됐어요. 다 형 때문이야. 민수의 마음속에 원망이 더욱 깊어졌어요. 형이 그날 제대로 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와서 좋은 인상을 줬다면. 택배복이 뭐가 그리 급해서.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집에 돌아간 민수는 방에 틀어박혔어요. 대수가 저녁 먹자고 불러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세요. 민수가 방 안에서 소리쳤어요. 대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동생의 아픈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 때문에 동생이 상처받고 있다는 게 괴로웠어요. 며칠 후 민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야, 민수야. 왜 이렇게 마셔? 친구 상진이 걱정했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민수는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무슨 일 있어? 소영이랑 헤어졌어. 뭐? 왜? 친구들이 놀랐어요. 민수와 소영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거든요. 내 형이 택배 기사인데 상견례에 택배복 입고 와서 다 망쳤어. 민수는 하소연했어요.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게 뭐 어때? 상진이 말했어요. 택배 기사도 직업이잖아. 이해 못해. 민수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상견례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잖아. 그래도 형인데. 형이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른 친구 준호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형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다고요.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어요. 다 형 때문이야. 형만 없었으면. 대수는 방에서 동생의 중얼거림을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동생에게 이렇게 큰 짐이 되는 줄 몰랐어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동생이 혼자 남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대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집에 있기가 괴로웠거든요. 동생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동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대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동생 생각만 하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기사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할머니였어요. 그날 손자를 구해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대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손자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완전히 나았어요. 기사님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기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조금, 가족 문제가 있어서요. 가족이요? 동생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제 때문에. 대수는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할머니는 대수 옆에 앉았어요. 기사님 같은 좋은 분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날, 동생 상견례 날이었는데 할머니 손자 일로 늦었어요. 대수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동생이 저를 원망해요. 당연하죠. 중요한 날이었는데. 기사님, 할머니가 대수의 손을 잡았어요. 기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죠. 기사님이 우리 손자를 구해줬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대수는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동생분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기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대수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동생의 분노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대수는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민수와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민수야. 대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왜요? 민수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 할 이야기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야, 형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소영이는 어떻게 됐어? 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헤어졌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대수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동생의 결혼을 망쳐버린 거였어요. 민수야, 형, 제발 그냥 놔두세요. 민수는 소주병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대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동생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약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형제 사이는 더욱 악화됐어요. 민수는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대수와 마주치는 시간을 최대한 피했어요. 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어요. 야근을 하거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집은 점점 차가운 공간이 되어갔어요. 예전의 따뜻한 가족의 느낌은 사라졌어요. 민수는 직장에서도 계속 힘들어했어요.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어요. 민수야, 병원 가보는 게 어때?
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민수는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스트레스로 몸무게도 많이 빠졌어요. 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에만 몰두하려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져만 갔어요. 고객들도 대수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기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대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어요. 동생과의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형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였기에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벽을 허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과연 이 갈등이 해결될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할까요? 두 형제의 미래는 불투명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에요. 곧 대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그 일이 형제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것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형을 원망하고 있었고, 대수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곧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칠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어요. 형제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깊었어요. 집 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민수와 대수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소영과의 이별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동료들이 소개해주는 여자들과 몇 번 만나봤어요. 하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자꾸 소영 생각이 났고, 그러면 또 형에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또 망쳤네. 민수는 소개팅이 끝나고 중얼거렸어요. 상대방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계속 과거에 매여 있었거든요. 대수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일에만 몰두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동생 생각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갈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3시였어요. 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배송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배송지는 25층짜리 대형 아파트 단지였어요.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 관리사무소 직원이 미안해했어요. 괜찮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대수는 익숙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택배 상자 여러 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15층까지 올라가야 했어요. 한 번에 34개씩 들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어요. 후,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하지만 대수는 묵묵히 일했어요.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배송을 마쳤어요.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었어요. 대수는 12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여자의 절규하는 소리였어요. 대수는 즉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1203호 앞이었어요. 30대 여성이 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집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이상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대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여성은 패닉 상태였어요. 무언가 목에 걸린 것 같아요. 119에 신고했는데 아직 안 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수는 망설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3살 정도 된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호흡곤란 증세가 명확했어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대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5분 전쯤요. 갑자기 기침하더니 숨을 못 쉬어요. 대수는 즉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목을 만져보니 무언가 걸려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임리히 요법을 해봐야겠어요. 대수는 예전에 받았던 응급처치 교육을 떠올렸어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등 뒤에서 배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힘을 가했어요. 1번, 2번. 아이는 여전히 숨을 쉬지 못했어요. 제발. 대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3번째 시도를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콜록. 아이의 목에서 작은 장난감, 부품이 튀어나왔어요. 와앙. 아이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살았다, 살았어. 엄마는 아이를 꽉 안으며 울었어요. 대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5분 후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기도 폐쇄였는데 하임리히 요법으로 제거했습니다. 대수가 설명했어요. 구급대원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기도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 처치를 잘 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엄마는 더욱 울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엄마는 대수에게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대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뿌듯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꼈어요.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대수는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전과 달랐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택배 기사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5시경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대수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사님, 큰일 났어요. 평소 단골 고객인 80세 김할 아버지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어디서요? 집 계단이요.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할머니를 도울 수가 없어요. 김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어요.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웠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대수는 즉시 방향을 틀었어요. 10분 후 김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할머니가 1층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진 거였어요. 계단 중간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대수가 급하게 달려갔어요. 80세 할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허리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할머니가 신음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수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도록 했어요. 할머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고마워요, 기사님.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김할아버지는 계단 위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기사님? 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대수는 할머니의 상태를 계속 살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허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에 가실 거예요. 대수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계속 말을 걸어 의식을 유지시켰어요. 15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80세 할머니세요. 대수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전문적으로 할머니를 이송 준비를 했어요.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택배 기사인데 도와드리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았네요. 구급대원이 고마워했어요. 할머니를 구급차로 이송할 때까지 대수는 함께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도 같이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기사님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살았어요. 김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대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저녁 7시 대수는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루 종일 2번의 응급 상황에 대처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그런데 평소 배송하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어요. 불이야, 불. 사람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대수는 트럭을 길가에 세웠어요. 5층 건물의 3층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한 거였어요.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진압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분 대피하셨나요? 소방관이 확인하고 있었어요. 3층에 혼자 사는 박할머니가 안 나왔어요. 주민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대수는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80대 박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대수가 자주 택배를 배달해 드렸거든요. 할머니가 안 나왔다고요? 대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네,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서는 대피하기 어려워요. 소방관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재가 번지고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어요. 대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건물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수없이 오르내린 계단이었거든요. 제가 갈게요. 대수가 소방관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위험해요. 소방관이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대수는 이미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기사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대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박할머니를 구해야 했어요. 계단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수는 코와 입을 막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평소 이 건물을 수없이 다녔던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2층, 3층. 드디어 3층에 도착했어요. 연기가 더욱 짙어졌어요. 박할머니의 집은 맨 끝 방이었어요. 할머니, 박할머니. 대수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저예요. 택배 기사예요. 안에서 미약한 대답이 들렸어요. 기사님, 저 여기 있어요. 다리를 다쳐서 못 나가겠어요. 대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기사님,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수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할머니, 잠깐만 참으세요. 대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를 구해야 했어요. 2층, 1층. 드디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다, 나왔어. 주민들이 환호했어요. 소방관들이 달려와서 할머니를 인계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전문 구조대원 못지않네요. 사람들이 대수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대수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기침을 했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어요. 구급대원이 안심시켜줬어요. 박할머니도 의식이 뚜렷했어요.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습니다, 할머니. 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민들, 소방관들, 구급대원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수의 용감한 행동에 감탄했어요. 택배 기사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영웅이에요. 요즘 이런 분 보기 어려운데.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대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어요. 택배 기사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장에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곧바로 대수에게 다가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오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어요. 혹시 김대수 기사님이십니까?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대수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저는 한국물류 이사 정민철입니다. 남성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사실 저희가 기사님을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대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한국물류라면 국내 최대 물류회사 중 하나였어요. 그런 곳에서 자신을 지켜봤다니? 오늘 하루 동안 기사님이 하신 일들을 저희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정이사의 말에 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오후에 아이 목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해 주신 것, 할머니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것을 도와주신 것, 그리고 방금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해 주신 것,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정이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대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은 저희 한국물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이사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단순한 배송 서비스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택배 기사님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바로 저희가 찾던 모델 케이스입니다. 대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회장님이 기사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정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이 저를요? 대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물류 회장이 자신 같은 택배 기사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 네, 내일 오후 3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정이사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물류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왜요? 대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사님은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정이사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택배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정이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대수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감사 편지를 받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이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5년간 단 한 번의 사고나 분실 없이 완벽한 배송 기록을 유지하고 계시죠.
응급 상황에서 보여주신 판단력과 행동력까지. 기사님은 저희가 찾던 바로 그분입니다. 대수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정말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기사님을 모셔오고 싶어 합니다. 정의사는 웃으며 답했어요. 내일 꼭 시간 내주세요.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정의사는 명함을 건네줬어요. 한국물류이사 정민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수는 명함을 받으며 여전히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정의사가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남은 사람들이 대수를 둘러쌌어요. 기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물류에서 직접 찾아오다니. 앞으로 대출세 하시겠네요.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대수는 얼떨떨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대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의사의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인터넷으로 한국물류를 검색해봤어요. 정말로 국내 최대 물류회사 중 하나였어요. 직원 수만 해도 수만 명이 넘었어요. 이런 큰 회사에서 나를 찾는다고? 대수는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형이 늦게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형의 발걸음에서 활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한 달 넘게 이어진 냉전이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대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한국물류 본사에 가는 날이었어요. 정장을 입어야 할 것 같아서 급하게 옷을 샀어요.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대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어떤 제안을 받게 될지 몰랐지만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 30분, 대수는 한국물류 본사 앞에 도착했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정말 크다. 대수는 목을 젖혀 건물을 바라봤어요. 이런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로비도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까지. 마치 호텔 같았어요. 김대수 기사님이신가요?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이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28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대수의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여기입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커다란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기사님. 정이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회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회장님을 직접 뵙는 건가요? 대수는 긴장했어요. 네, 회장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셨어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60대 후반의 품이 있는 남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수 기사님. 저는 한국물류 회장 박종훈입니다. 박 회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대수는 깊숙이 인사하며 악수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제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박 회장이 대수를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직접 차를 따라줬어요. 기사님, 어제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번의 응급 상황에서 모두 완벽하게 대처하셨더군요. 박 회장은 대수의 어제 일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박 회장의 질문에 대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기사님은 5년 동안 정말 놀라운 기록을 만드셨습니다. 박 회장이 파일을 꺼냈어요. 단 한 번의 사고나 분실 없는 완벽한 배송 기록.
고객 만족도 항상 최상위권. 그리고 응급 상황 대처 능력까지. 파일에는 대수의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고객들이 보낸 감사 편지까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신 거예요. 대수는 놀랐어요. 물론입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인재거든요. 박 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기사님의 업무를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기사님 담당 구역의 고객들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박 회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특히 어제 같은 일들이 처음이 아니더군요. 지난 5년간 수십 번의 유사한 상황에서 고객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응급 상황, 아이들의 안전사고, 화재나 도난 신고까지. 기사님은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수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자신도 몰랐던 기록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니.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대수를 보자 깊숙이 인사했어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아이를 구해주신 박수진입니다. 대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 어제 아이는 괜찮나요? 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박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사님이 응급처치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살았어요. 박 회장이 설명했어요. 박수진 씨는 저희 회사 상무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보고받고 즉시 기사님을 찾아달라고 지시했어요. 대수는 더욱 놀랐어요. 상무님이세요? 네. 하지만 그보다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감사드립니다. 박수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제 할머니를 도와준 김할아버지, 화재에서 구해준 박할머니, 그리고 그동안 대수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고객들. 모든 사람들이 대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기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수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김대수 기사님, 저희 한국물류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기사님을 저희 고객안전관리팀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팀장이요. 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기사님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특별 임명입니다. 박 회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연봉은 현재의 3배이고 전국의 택배 기사들에게 응급대처, 교육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직접 배송 업무도 병행하실 수 있어요. 대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 회장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5년간의 현장 경험과 고객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갖춘 분은 기사님뿐이에요. 저희는 기사님 같은 분을 찾기 위해 2년 동안 전국을 조사했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대수는 더욱 놀랐어요. 2년 동안이요? 네, 그리고 마침내 기사님을 찾았습니다. 박수진 상무가 말했어요. 기사님은 저희가 추구하는 진정한 물류 전문가의 모델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수는 감격했어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5년 동안 증명해 오셨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대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물류 고객안전관리팀장 김대수. 명함에 적힐 자신의 새로운 직책이 신기했어요.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첫 주는 본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국 순회 교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대수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대수와 악수했어요. 진정한 전문가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날 저녁 대수는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직도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택배 기사에서 갑자기 대기업 팀장이 되다니. 집에 들어서니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마주친 것 같았어요. 형.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야? 정장을 입고. 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동생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소영이가 연락이 왔어. 민수가 말했어요. 어제 뉴스에서 형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화재에서 할머니를 구한 택배기사 말이야. 대수는 놀랐어요. 뉴스에까지 나왔다니. 그리고 오늘 한국물류에서 특별 임명받았다는 것도 들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형, 미안해. 그 말에 대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민수야. 소영이 부모님도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형을 함부로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소영이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해. 민수의 말에 대수는 놀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형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거야. 민수가 대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형은 항상 옳은 일을 했어. 나만 형을 이해하지 못했어. 대수는 동생을 꽉 안아줬어요. 미안할 것 없어. 나도 그날 정말 민망했거든. 형제는 한 달 만에 화해했어요. 그리고 대수는 동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물류의 제안, 새로운 직책, 미래의 계획까지. 형,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형이 팀장님이라고 자랑하고 다닐게. 그날 밤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한 달간의 오해와 아픔도 털어놨어요. 정말 힘들었어, 민수야. 나도 형, 정말 후회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형제는 다시 원래의 관계로 돌아갔어요. 아니, 이전보다 더 끈끈해졌어요.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형, 앞으로 더 자주 이야기하자. 그래, 민수야. 앞으로는 뭐든 터놓고 말하자. 그렇게 형제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대수의 새로운 인생도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택배 기사에서 대기업 팀장으로.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대수가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어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었던 것들이 모여서 만든 기적이었어요. 진정한 영웅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대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후 대수의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됐어요. 한국물류 본사 28층 고객안전관리팀 사무실. 김대수 팀장님,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대수는 아직도 팀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전국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었어요. 대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 자료를 만들었어요. 응급상황 대처법, 고객 서비스 마인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등 5년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모두 담았어요. 택배 기사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수가 강의실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택배 기사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도 5년 전까지는 그냥 배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객들과 소통하고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대수의 진솔한 이야기에 기사들은 감동했어요.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 기사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신 걸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다른 기사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저는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부모님을 찾아드렸어요. 저는 화재 신고를 해서 큰 사고를 막은 적이 있어요. 저는 독거노인 안부를 확인해 드려요. 교육장은 따뜻한 분위기가 됐어요. 모든 기사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두 지역사회의 영웅입니다. 대수가 힘주어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배송 그 이상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일이에요. 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신들의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교육이 끝난 후 많은 기사들이 대수에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교육 듣고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하겠어요. 대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한편 민수는 소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민수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만남에 응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소영은 예전과 달랐어요. 미안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소영이 먼저 사과했어요. 뉴스에서 형분 이야기를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 민수는 놀랐어요. 소영이 이렇게 먼저 사과할 줄 몰랐거든요. 형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소영이 계속 말했어요. 화재에서 할머니를 구하고 아이 생명을 살리고 그런 분을 택배복 입었다고 무시했다니. 소영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부모님도 정말 후회하고 계셔. 그날 형분께 너무 신뢰를 했다면서 사과하고 싶어 하셔. 민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형의 영웅적인 행동 때문에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소영아, 나도 잘못했어.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을 부끄러워했던 건 사실이야.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 소영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모두 많이 배웠잖아.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 일로 서로 많이 변했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해보자. 민수가 말했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두르지 말자.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한 달 후 소영의 부모님이 정식으로 사과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번에는 소영의 부모님이 대수를 찾아왔어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교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정말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김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편견을 갖고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뉴스를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대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날 준비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의 귀천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 편협했습니다. 김 변호사도 말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이 교수는 대수의 새로운 직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물류팀장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대수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전국 택배 기사들 교육, 고객 안전 관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정말 중요한 일이군요. 이 교수가 감탄했어요. 이런 분야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김 변호사도 동의했어요. 물류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날 저녁 민수와 소영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이번에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 소영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에는 모든 걸 진시하게 하자. 3개월 후, 대수는 정부 포상을 받게 됐어요. 모범 물류 종사자상이었어요. 지역사회 봉사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에는 민수와 소영, 그리고 그동안 대수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고객들이 참석했어요. 박할머니, 김할아버지, 아이를 구해준 박수진 상무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수를 축하하러 왔어요. 축하합니다, 기사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대수는 상을 받았어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대수가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수의 말에 감동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대수는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형이 옳았어. 나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대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도 덕분에 나도 많이 성장했어. 이제 정말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게 됐거든. 그날 밤 형제는 함께 맥주를 마셨어요. 형, 소영이와 결혼식 날짜 정했어. 민수가 말했어요. 6개월 후 봄에 하기로 했어. 축하해. 대수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야. 당연하지. 이제는 모든 걸 진실하게 할 거야. 민수도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형이 주례를 서줬으면 좋겠어. 내가. 대수가 놀랐어요. 응. 형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 민수의 제안에 대수는 감동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형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형제는 새로운 계획들을 나눴어요. 민수의 결혼식, 대수의 새로운 프로젝트, 가족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어요. 6개월 후,
민수와 소영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완벽했어요. 대수는 한국물류 팀장 자격으로 당당하게 참석했어요. 주례도 멋지게 해냈어요.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수가 주례사에서 말했어요. 서로 다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특히 소영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대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대수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주례사였어요. 팀장님 같은 분이 형이라니 민수 씨가 정말 복이 많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대수는 모든 축하를 받으며 행복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택배 기사에서 시작해서 대기업 팀장이 되고 정부 포상까지 받고 그리고 동생의 결혼까지 성사시키고 모든 게 꿈 같았어요. 1년 후 대수는 전국 택배 기사들의 롤모델이 됐어요. 그의 교육을 받은 기사들은 모두 달라졌어요. 단순히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했어요. 응급상황 대처, 독거노인 안부 확인, 아동 안전 돌봄 등 택배 기사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어요. 대수 효과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대수는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택배 기사 복지 개선, 안전 교육 확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어요. 한국물류도 대수 덕분에 기업 이미지가 크게 좋아졌어요. 사회공헌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박 회장은 대수를 더욱 신뢰했어요. 김 팀장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부탁드립니다. 민수도 형의 성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형이 정말 대단해. 민수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한국물류 팀장이야. 정부 포상도 받았어. 친구들도 민수를 부러워했어요. 진짜 자랑스러운 형이네. 너도 복이 많다. 소영도 대수를 존경했어요. 정말 멋진 시아버님이에요. 이런 분을 가족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2년 후 대수는 한국물류 이사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전국물류안전센터장도 겸임하게 됐어요. 택배 기사에서 시작해서 대기업 임원이 된 거예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승진 파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물류 임직원들, 전국의 택배 기사들, 그동안 도움을 받은 고객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수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이사님, 축하드려요. 정말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예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대수는 모든 축하를 받으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수가 인사말에서 말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축하했어요. 민수와 소영,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조카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형,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가 또다시 말했어요. 처음부터 형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우리 모두 성장했잖아. 대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소영도 말했어요.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았어요. 대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더 많은 택배 기사들을 도우며 물류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어요. 그리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고객을 위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대수의 변하지 않는 신념이었어요.
택배복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어요. 모든 직업이 소중하다는 것, 모든 노동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대수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을 거예요.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택배복을 입은 진정한 영웅, 대수의 이야기였어요.